반갑습니다. 미술공작소 이반장입니다. 오늘은 제가 수업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우리 학생들에게 파나라는 장르가 정말로 낯선 장르구나 라고 또 인식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파나의 종류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오늘은 그 중에서도 공파나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우리 파나의 세계를 한번 떠나보도록 할까요? 공파나로 우리가 한번 이번 시간에 인물을 표현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살펴볼까요? 자, 먼저 학습 목표는 파나의 정의와 종류를 이해할 수 있다. 두 번째, 공파나의 특징을 통해 시각적 이미지를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다. 이 두 가지 학습 목표를 가지고 우리가 한번 이번 파나 수업을 진행해 볼까 합니다. 다시 한번 준비됐나요? 자, 첫 번째, 여러분들 파나는 무엇일까요? 파나랑 하면 여러분들은 그렇게 생각을 할 거예요. 파나는 고무판에 새겨서 했던 기억들이 초등학교 때 아니면 중학교 때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흔히들 그걸 떠올리시는데 그거는 파나 장르에서 볼록파나에 해당됩니다. 자, 파나의 정의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무, 금속, 돌 등의 면의 형상을 그려 판을 만든 다음 잉크나 물감 등을 칠하여 종이나 천 등에 인쇄하는 회화의 장르를 가리켜서 파나라고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파나는 직접적인 미술일까요? 간접적인 미술일까요? 자, 어떤 미술일까요? 네, 맞습니다. 파나는 직접 그림을 그려서 하는 게 아니라 직접 그림을 그린 다음에 판에다가 새겨서 그리고 찍어내기 때문에 간접 미술에 해당이 됩니다.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파나의 종류를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데 파나의 종류는 크게 네 가지로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볼록파나, 오목파나, 평파나, 공파나로 이렇게 나뉩니다. 이렇게 살펴보게 되면 볼록파나는 크게 우드컷하고 우드 인그래빙이 있고 판에는 널목판이 있고 고무판, 리놀륨판을 이용해서 이렇게 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볼록하게 튀어나와 있기 때문에 판형에 새겨진 면이 그래서 볼록파나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오목파는 드라이 포인트라고 하기도 하고 인그레이빙, 메조 틴트, 에코 틴트 이렇게 다양한 장르가 있습니다. 판에는 아크릴판, 학교 다닐 때 여러분들이 거의 아크릴판에 많이 사용했을 거예요. 구리판, 아연판, 그리고 이렇게 해서 프레스를 압력을 이용해서 이렇게 오목하게 들어가 있는 부분들을 이용해서 제작을 하시면 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평파나는 크게 종류가 석파나가 있는데 그리고 초등학교나 중학교 때 해봤던 것 중에 하나가 한 장만 찍을 수 있는 파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모노타이프라는 장르예요. 모노타이프는 거의 투명한 판에다가 물풀을 이용하거나 이렇게 해서 먼저 바른 다음 물감을 거기에 칠해서 이렇게 해서 돼 있으면 거기다 종이를 붙여서 찍어서 프레스 압력을 해서 찍어내는 겁니다. 유일하게 파는 네 종류 중에서 새기지 않고 물과 기름의 반발력을 이용해서 판형을 새긴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아시겠죠? 자, 공파나. 우리가 이번 배워야 될 단원인데요. 공파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뉠 수 있습니다. 실크 스크린과 그리고 스텐실 기법이 있는데요. 실크 스크린은 샤라는 천을 이용해서 하는 거고 실크 스크린은 약간 상업적인 제작에 해당되는 거고 여기 보시면 세리그라피는 실크 스크린 제작을 하는데 작가의 개성이 드러나고 예술성을 강조하는 게 세리그라피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공파나의 특징을 또 하나 살펴보게 되면 공파나는 판형을 구멍을 뚫어서 하기 때문에 좌우 대칭이 바뀌지 않는 파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살펴봤고요. 공파나의 특징을 좀 전에 무엇이 있는지 우리 한번 살펴봐야 되는데 좀 전에 선생님이 공파나의 특징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어떤 게 있을까요, 여러분들? 좌우가 뒤바뀌지 않는다. 예, 맞습니다. 공파나의 특징은 일단 원화와 찍힌 그림의 좌우가 뒤바뀌지 않는 유일한 파나라고 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구멍에 잉크를 밀어넣어 찍어 잉크가 대상이 직접 묻기 때문에 가장 선명하게 표현할 수 있는 것도 장점이 있고요. 두 번째 단점을 살펴보게 되면 단조로운 색채,
다른 판화 종류 작품에 비해 가볍게 느껴질 수 있고 상업적인 느낌이 들 수 있다라고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스텐실 기법 정의 및 제작 과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우선 스텐실은 기름 종이 및 장판지 등의 그림을 그리고 오려내어 구멍을 만든 후 바닥에 인쇄할 매체를 깔고 구멍에 잉크를 바르거나 찍어 인쇄하는 방법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말하는 것처럼 기름 종이는 트레이싱지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먹지 이런 것들을 활용하시면 좋겠죠. 장판지는 좀 두꺼운 종이 판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제작 과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원화를 그려야 되겠죠. 그리고 그림을 오려내고 구멍을 통해 솜방망이 또는 스펀지로 잉크를 밀어 넣어 찍기, 그리고 나서 완성 과정으로 되어 있는데, 원화를 직접 그리면 좋겠지만 원화를 그릴 때 인쇄된 매체를 활용하셔서 그 아웃라인이라든가 그림자 음영을 잘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음영을 만든 부분을 오려내시고, 그리고 그 구멍을 통해서 스키즈라든가 스펀지를 이용해서 잉크를 물감을 묻혀서 찍으시면 되겠죠. 그러고 나면 완성이 되겠죠. 자, 다음 과정 볼까요? 자, 다음은 보시면 이 작품은 누구 건지 아실 거예요. 누구 걸까요? 누구 거냐면 앤디 워홀이죠. 앤디 워홀의 가장 대표적인 캔버스프라는 작품이죠. 나와 있는 것처럼 보시는 바와 같이 실크스크린 기법을 활용해서 이렇게 대량으로 찍어내는 과정을 거쳤죠. 마찬가지로 이 작품 또한 마릴린 monroe를 이렇게 다양한 색깔과 컬러를 조합해 가지고 보색 대비를 잘 활용해서 실크스크린 기법을 표현했죠. 자, 그럼 우리가 스텐실의 시작을 우리가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좀 전에 말한 바와 같이 마릴린 monroe가 있고요, 조니 뎁, 마이클 잭슨, 오드리 헵번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들을 잘 활용하셔서 음영 부분이 어떻게 나올지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이 고민해 보시고 이것들을 형태를 표현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번 시간은 이제 이론을 봤으니까 우리가 직접 스텐실 기법을 활용해서 인물들을 지금 한번 표현해 볼까 합니다. 그럼 아이디 스케치를 하도록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 미술공작소 이반장이었습니다.